2월 17일 월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해안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에는 경북의 노인 인구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고학력, 고숙련 고령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북연구원 이승아 부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의 이승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5년 뒤인 2050년에 노인 인구가 50%가 넘을 전망이라고요? 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이제 우리나라 1977년 수준에 이를 음, 전망입니다. 네. 네, 총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음, 경북은 이미 이제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2024년을 기준해서 봤을 때 이 고령화율이 31.5%입니다. 또 2052년에는 고령화율이 4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진짜 이게 50%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 하는 것이 이제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말하는데 네.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으로 감소하고 또 2072년에는 1,65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네. 이게 지역에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 경북은 2022년 174만 명에서 30년에는 153만 명, 그리고 52년에는 96만 명으로 감소하고, 이제 인근 지역인 대구를 봤을 때도 167만 명에서 2030년에는 145만 명, 그리고 2052년에는 89만 명으로 이제 대구, 경북 모두 지금 2022년에 한 약 5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산업별로 이제 인력을 수급할 때 이럴 때도 좀 지장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자체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네. 이제 경북하고 대구의 이런 산업 부족률을 추정해 봤을 때, 경북은 인력 부족률이 연평균 13.9%, 대구는 19.7%에 이를 것으로 음. 예상됩니다. 이제 경북의 부족 인력 평균은 한 약 25만 1,000명으로 제조업과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크며 대구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서 약 27만 7천 명의 부족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 나중에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인력 감소로 인해서 생산 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또 어떻게 수급을 하고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 산업 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인력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제조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5만 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음. 추정됩니다. 네. 이제 경북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자동화와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노동 수요 부족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비를 하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합니다.
또 이제 경북 지역 관광지나 전통문화 산업 등에 특화된 인력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약 5만 6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제 IT나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기술 교육이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숙달된 고령 인력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또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퇴자들을 위한 직무 제휴 교육이나 경력 활용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음. 특히 경력직 고령 인력들에게는 본인들의 경력을 적극 활용하되 좀 체력 부담이 적은 시간제 근무 등을 활성화할 수 음.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은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또 심리적 지원, 건강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나 지역 커뮤니티 관리 등의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에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숙달된 고령 인력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고령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적고 시간 조율이 가능한 좀 근무를 해서 서로서로 좋게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유입돼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청년층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청년 유입 정책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생활 지원부터 뭐 성과급이라든지 복지 음. 포인트, 스톡 옵션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이나 또 취미 기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IT, 게임 개발이나 예술 디자인 등과 같이 이렇게 분야별로 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유입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 에 기반한 기업들은 이런 청년들이 쉽게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가칭 청년 산업 매칭 플랫폼과 같은 단기 계약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지역의 기업과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려면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뭐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이제 여성이라던가 뭐 외국인들을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제 이들에게 그 AI 디지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확대를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AI 분야의 여성 고용 연계 프로그램이나 신기술 기반 여성 창업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산업별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비자 발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성들의 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산업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 또 더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또 그 관련 이제 산업 인구 수급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고령 인력들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대책이 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이런 고령 인력들 중에는 전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직무를 개발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함께 또 노후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이는 이제 노후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은퇴 고령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음. 60세나 65세 또 65세나 70세 등 이제 연령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교육을 고령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음. 스마트 제조 및 첨단 기술 도입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직업군에도 이런 고령 경력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2050년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고학력, 고숙련, 고령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 정책들 좀 잘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북연구원 이승아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